여러분, 만약 누군가 평생 막걸리통이나 저으면서 살라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바로 이 한마디로 시작된 독수리 술도가 30일에는 한마디로 사랑과 가족, 과거의 그늘이 정면 충돌한 한 회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31회에서는 마광숙과 한동석의 관계가 한층 더 미묘해졌고 오범수와 독고세리의 금지된 사랑은 점점 더 복잡한 국면으로 접어들었으며 독고탁은 본격적인 암수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출생의 비밀, 과거의 악연, 가족 간의 불화, 심지어 대학 투서 사건까지. 한마디로 숨 쉴 틈 없는 30일회였죠. 지금부터 인물들의 감정 변화와 숨겨진 이야기들을 찬찬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광숙과 한동석 사랑은 정말 가능할까? 한동석은 분명 솔직한 남자입니다. 그런데 그 솔직함이 꼭 칼날처럼 상대의 가슴을 후벼 파는 경우가 많죠. 이번 회차에서 한동석은 광숙에게 또다시 마음의 칼날을 들이댑니다. 평생 시동생들이랑 막걸리통이나 저으면서 살라는 그 말 한마디에 광숙은 자존심과 감정이 동시에 무너져 내리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한동석을 향해 싹트던 묘한 설렘과 기대, 그리고 혹시 이 사람이라면 내 삶에 다른 길이 있을까? 하는 작은 희망조차도 산산이 부서져 버리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광숙은 기죽는 여자가 아닙니다. 되려 그렇게 살겠다고 받아치죠. 그러나 그 말의 이면엔 쓴웃음과 쓸쓸한 체념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남편 오장수를 잃은 지 얼마나 됐다고 다시 사랑을 이야기할 처지가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동생들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처지. 이중생활 같은 심리적 갈등이 그녀를 옥죄고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 다시 마주한 한동석은 의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애에 서툰지, 얼마나 광숙에게 마음을 열고 싶어 하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이 장면에서 광숙의 감정은 복잡하게 일렁입니다. 한편으로는 그의 인간적인 모습에 따뜻한 감정이 생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이 사람에게 기대도 되는 걸까? 하는 자책과 망설임이 함께 자리합니다. 그래서 설렌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단호히 말하지만 그 말에는 스스로 감정을 숨기려는 억지스러운 고집이 느껴졌죠. 한동석은 그런 그녀에게 그냥 보기만 하라고 말합니다. 이건 분명 시간을 두고 마음을 얻겠다는 선언이죠. 두 번째, 오범수와 독고세리 로미오와 줄리엣은 괜찮을까? 이번 회차에서 독고세리는 정말 성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부모가 오범수에게 저지른 폭력을 알고 직접 술도가를 찾아가 사과하죠. 이 장면은 단순한 사과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독고세리는 더 이상 부모의 그림자에만 기대는 딸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여주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오범수 가족은 냉담했고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양가 간 악연은 뿌리 깊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범수는 그녀를 향한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대학 투서 사건으로 자신이 위험해진 상황에서도 세리를 탓하기는커녕 오히려 보호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회차의 핵심은 바로 투서 사건입니다. 독고탁이 오범수를 음해하기 위해 기명 투서를 넣은 건데요. 이는 단순한 가족 간 반대가 아니라 사회적 생존을 건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범수는 그 누구보다 자신의 명예를 중요시하는 인물입니다. 그런 그에게 이런 사건은 치명적 타격을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감정적으로는 세리를 받아들이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쉽지 않은 선택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세 번째, 독고탁 검은 손의 본격적인 움직임. 31회에서 독고탁은 본격적으로 그림자 같은 존재로 떠오릅니다. 겉으로는 세리를 유학 보내겠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과거 공금 횡령 사건과 술도가와의 악연이 드러날까봐 이를 막으려는 의도가 더 큽니다. 그가 전화로 확인 사살한다며 노골적으로 저기를 드러내는 모습은 단순한 반대가 아닌 계산된 파괴 전략이었죠. 이제 독고탁은 한동석과의 정면 충돌도 불사할 태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미애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미애는 그동안 남편 독고탁에게 끌려다녔지만 이번 회차에서부터는 자신만의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감지됩니다. 이는 향후 폭로전, 가족 간 파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죠. 네 번째, 형제들 내부 균열이 시작되다. 31회 후반부에서 중요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동석이 술도가 형제들과 술자리를 가지며 형 노릇을 하겠다고 선언한 장면입니다. 이는 단순한 친근감 표시가 아니라 광숙과의 관계를 공표한 선언적 의미가 있습니다. 형제들, 특히 오응수는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오범수는 복잡한 감정을 숨기고 있으며 오강수는 출생의 비밀과 맞물려 점점 더 고립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구조는 가족 간의 균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사랑을 선택하면 가족이 등을 돌리고
가족을 지키면 사랑은 멀어지고 이번 30일에는 바로 그 딜레마 속에서 인물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흔들렸는지 보여주는 회차였습니다. 특히 광숙과 한동석, 오범수와 독고세리, 그리고 술도가 형제들 사이의 감정 충돌은 이 드라마가 왜 탄탄한 심리극으로 사랑받는지를 제대로 증명해 주었죠. 그럼 지금부터 31회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된 대화 장면들을 하나하나 포인트로 짚어가며 리뷰해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아마 이번 회차에서 가장 파장이 컸던 장면은 바로 이 대화였죠. 마 대표 소원대로 시동생들이랑 오순도순 평생 막걸리통 저으면서 살길 바라겠습니다. 이 말 정말 강했습니다. 한동석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한 감정과 거절당한 아쉬움이 섞여서 툭 던진 말이었겠지만 광숙에게는 모욕처럼 들렸죠. 네. 저도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헷갈렸었는데 회장님 말씀 듣고 이제 확실해지네요. 앞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 시동생들이랑 막걸리통 저으면서 살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광숙의 감정 변화는 아주 섬세합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무너지는 듯한 아픔이 있었고 그 다음엔 억지로라도 웃으며 체념하는 냉소로 이어졌죠. 그 말 한마디로 한동석과의 거리감을 스스로 벌려놓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광숙이 아직 한동석을 마음에서 완전히 지운 게 아님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억지로 거리를 두려는 모습에서 내면의 갈등이 그대로 느껴지죠. 두 번째입니다. 오범수가 독고세리와의 관계로 복잡한 상황에 놓였을 때 오응수는 특유의 입담과 유머로 분위기를 풀려고 합니다. 야 범수야. 가문의 원수의 딸과 사랑에 빠진 비련의 남주인공이 우리 동생이라니. 이야. 예술적 영감이 퍽 떠오른다. 이 장면에서는 겉으로는 장난스럽게 말하지만 그 속엔 걱정과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왜냐면 형제들은 이미 독고탁이 어떤 인물인지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딸과 관계를 이어간다면 가족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현실적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이 대사는 오응수가 겉으로는 가벼운 척하지만 속으론 누구보다 동생 범수의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번 회차에서 가장 성장한 인물을 꼽자면 단연 독고세리입니다. 아버지 독고탁이 폭력을 저지른 사실을 알고 스스로 술도가를 찾아가 사과하죠. 저라도 직접 와서 사과드리는 게 맞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는 세리가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부모에게 끌려다니던 마마걸 이미지에서 벗어나 스스로 책임지고 관계를 풀어보려는 태도로 변화한 거죠. 하지만 술도가 사람들은 냉담했습니다. 부모랑 완전 딴판이긴 하던데 그래도 그런 집이랑 엮이는 건 좀 그러네요. 이 한마디에서 가족들의 현실적 거리감이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세리 입장에서는 큰 용기를 냈는데도 벽에 부딪힌 셈이죠. 이 장면은 세리가 앞으로 독립적인 인물로 성장할 복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 장면도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오범수는 드디어 세리와 결혼하지 않겠다고 아버지에게 선언하죠. 저 세리랑 결혼 안 하려고요. 헤어졌어요. 이 장면에서 아버지는 처음에는 황당함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오범수의 단호한 태도에 점점 체념해가는 과정이 잘 묘사됐습니다. 이 장면은 오범수가 가족보다 자신의 감정을 선택한 선언적 장면입니다. 앞으로 오범수 세리 관계는 더 복잡한 방향으로 흐를 여지가 많죠. 다섯 번째입니다. 이번 회차에서 가장 위험한 복선은 바로 이 투서 사건이었습니다. 독고탁은 아예 기명 투서를 넣어 오범수를 교수직에서 몰아내려는 음모를 시작합니다. 순진한 어린 제자를 유혹해서 가스라이팅하고 있다. 이건 단순한 명예훼손을 넘어 사회적 생존권을 건 공격입니다. 오범수는 교수직과 명예를 잃을 위기에 처한 상황이고 그 여파는 가족 전체로 퍼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건은 다음 회차에서 더 큰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고 가족들의 연대감에도 균열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30일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장면입니다. 나하고 바톤 터치합시다. 내가 형 노릇할게요. 이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닙니다. 한동석은 광숙이 자신에게 마음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시동생들 때문임을 꿰뚫어본 거죠. 그래서 형제들부터 마음을 사로잡아 광숙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선언입니다. 하지만 시동생들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을 겁니다. 특히 오응수는 여전히 광숙과 한동석의 관계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죠. 이 장면은 향후 형제들과 한동석 간의 관계 변화를 예고하는 중요한 복선입니다. 다음 회차에서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30일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폭풍전야입니다. 다음 회차부터는 가족 내 갈등, 사회적 파장, 과거의 비밀까지 전방위적으로 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드라마가 이제 진짜 불꽃 튈 타이밍에 들어섰으니까요. 본 영상은 KBS 주말 드라마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 의 다시 보기 공개 영상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내용은 KBS 공식 홈페이지 다시 보기를 통해서 전체 내용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게 될까요? 시청하신 여러분의 생각이나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